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병 걸린 꿀벌의 조직을 먹으면서 병원체를 섭취하고 그 다른 개체를 이동해서 다른 개체의 조직을 또 먹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직은 주로 이놈들의 그 주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제 반유동식을 먹는 그런 입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혈림프, 벌에도 피가 있어요. 그 국물을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 지방체라는 그 단백질 조직을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친다 그러면 피를 빼먹는 게 아니라 간을, 간을 갉아먹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 꼴이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요런 매개하는 그 과정이 딱딱딱 나와 있죠. 그리고 요 뭐 생물학적인 그 전파체, 기계적인 전파체냐에 따라서 기계적인 건 단순히 밥 먹다 입에 묻은 침이 딴 음식에 묻는 뭐 예를 들면 그 정도일 텐데 바이러스가 그 생물학적인 전파체는 그 바이러스가 일단 찐득이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넉넉하게 거기 숨어 있다 딴 데로 옮긴다는 거죠. 그런 그 생물학적인 사이클을 본다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응애 관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한 놈들이 독성이 강한 거하고 약한 게 같이 있다 그러면 강한 거는 더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약한 거는 잘 생존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되게 우점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그 기생충, 숙주의 관계가 이제 그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드기와 관련된 바이러스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묻혀서 다른 놈 또 이게 한번 물었다가 다른 놈 또 무니까 이론적으로 그 묻어있는 바이러스 전파는 이제 대단히 가능하지만 이제 날개불교나 이것만이 그 급성마비 바이러스가 이렇게 명확다 뭐 이런 거죠. 요거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꿀벌사에서 그 진사회적인 그 곤충이라 그러는데, 개체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없는데, 그것들이 뭉쳐서, 예를 들어서 산란을 하고, 두뇌 역할, CPU 역할을 하는 그 여왕벌이라든가, 일하는 일벌, 그리고 번식을 하는 뭐 수펄, 이런 식으로, 그,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그 면역에 소위 그 사회적 면역이라는 소셜 이뮤니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울버레스의 사회적 면역을 보면은 사회적인 세포 사멸이라는 게 있다. 에이포프토시스, 아포프토시스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몸의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혹은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 면역세포가 그 세포를 아예 죽여버려요. 그럼 더 이상 거기서 암세포가 거기서 증식을 멈춘다든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그 증식돼서 확산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토종 일벌 유충의 경우에는 응애가 그 일벌 그 소방 속에 들어가서 그 증식을 하면서 그 단백질을 내놓은 그 독성 단백에 토종 일벌들 그 육중이 굉장히 민감해서 죽어버려요. 그럼 죽으면은 일벌 그 내역범들이 뽑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일벌 속에서 이것들이 자라날 그 응애가 증식할 수가 없는 거죠. 증식 좀 하려고 했더니 뭐 먼저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그 죽어버리니까 또 내역범들이 뽑아서 바깥에 내다 버리니까 음,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수컷 유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증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종벌들한테 뭐 응애가 문제가 돼서 어떻게 약을 친다든가 그런 예는 들어보진 못했죠. 물론 기본적으로 토종벌에서 이것들이 음, 서양벌로 응애가 그 배를 갈아타긴 했지만 이 아피스세라나 소위 우리 토종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서 스스로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놈들만 이제 지금 생존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 때 셀렉션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서양적 일벌의 경우는 그놈이 와서 뭐 자라고 뭐 그래도 내놓는 그런 단백질, 일단 그 분비물에 이렇게 민감하진 않아서 죽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 자라서 증식돼서 나올 때까지 이게 식량 창고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식이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꽤 문제가 되고 있죠. 서양 일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종벌과 같은 이제 그 사회적 세포 사멸의 방법으로 이제 면역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루밍 이제 우리말로 이제 몸단장이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더러운 거 있으면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든가 몸 치장을 하는 건데, 이제 응애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장식품인 줄 알고 있는데, 요걸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뜯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로 그루밍, 오토 그루밍은 스스로 내 몸에 있는 거 우리가 때밀이 수건으로 닦아버리듯이 뜯어내 버리는 거죠. 그게 동료의 몸에 응애가 붙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놈을 떼어내 준다는 거죠. 이런 그 습성을 가진 놈들.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그루밍 인비테이션 댄스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이거 뭐 붙어서 하고 부르르 한 몇 초간 떤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그 응애를 띄워주는데 이러한 그 인자를 가진 애들은 요거는 이제 응애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리고 딴 데로 번식시킬 수가 없죠. 물론 사실 태워주질 않는데 뭐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이런 녀석들을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진 놈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육종을 하면 참 좋겠죠. 그다음에 위생 행동은 이제 아 또 그게 감염된 유충 뭐 이런 걸 이제 뽑아버리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이상한데 하면 이제 벌들 중에 그 번데기를 뜯어내서 씹어내서 버린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찐득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생 행동 중에 어떤 그 유전적인 기초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그 벌들이 그런 걸 감지해내고 또 죽은 놈들을 빼내고 또 찐득이 감염된 것 같네 하면 그런 뚜껑을 열고 이제 빼버리느냐, 뚜껑을 열고 뭐 손을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이제 후각, 그다음에 신경신호 전달, 그 라이간드의 분해 뭐 이런 거 뭐 깊이 나도 잘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러한 그 그런 소인을 갖는 그런 유전적인 기초에 의해서 이 사회적인 면역이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의 생존 전략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 손도 안 대고 이제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라는 꿀벌이라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이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번 이제 이런 이런 그 질병이나 외부 기생충이 들어오면은 그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스스로 거기에 저항성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서 이제 우점종이 된다는 얘기죠. 자연적인 저항성을 갖는 그 특성, 요것이 이제 그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핑을 했는데 그걸 다시 뜯어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아마 다시 다시 캐핑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번 뜯어냈다 다시 그 공개를 한다든가, 해서 응애 증식을 교란을 한다든가, 이게 봉군 규모가 작아서 이제 응애가 있으면 쫙 다 늘어날라가 버리고, 이런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는데 생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키우는 그 양봉 산물을 얻기 위한 그런 경제성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꿀벌의 입장에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해 나간다 이런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 생존해 나간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주로 양봉을 하는 벌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매력적인 방법을 아닐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전문가들은 이제 저항성 종을 육종을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구자들이 할 일인데, 꿀벌의 저항성을 갖는, 뭐, 이러한 그, 소인을 갖는 놈을 이제 육종을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널리 사업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저항성, 그, 꿀벌 육종을 해서 이제 조금 하체 사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화응애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생활사를 보면은, 에, 그 벌에서 그 응애가 요 봉개되기 직전에 툭 떨어져갖고 요 밑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 간호하는 그 내역봉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 메꾸면은 쓱 나와가지고 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도꼭지처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 봉개한 지 60시간은 첫 번째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매 30시간마다 알을 낳는데 첫 번째 알은 이제 수컷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컷의 알을 낳게 되는데 공개 뭐 한 60, 내지 70시간 만에 그러면은 이 수컷은 한 5 내지 6일 지나면 그 성숙해서 성적으로 성숙하죠. 암컷 알은 7 내지 8일 정도 되면 이제 교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지면은 요놈들끼리 교미를 해갖고 교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미된 녀석, 교미된 뭐 이 녀석만 출방을 한다 그러는데 뭐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 교미 안 된 놈도 뭐 스스로가 또 이렇게 순놈을 또 낳아가지고 그 교미 안 된 암컷이 그래갖고 또 그 자체로서 다시 살 수 있는 뭐 그런 현상도 발견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어쩌다. 그래서 이제 벌이 이제 21일, 일벌이 21일, 수컷이 24일 만에 이제 출방을 하면 여기 등에 업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체절 사이에 낑겨가지고, 음, 여기서 지방채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기온 자체는 이 동양종벌에서 서양종벌로 성공적으로 이제 적응해서 지금 서양종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그림이고요. 이 어떤 바이러스는 이 응애 자체도 그냥 단순히 옮겨주는 게 아니라 감염돼서 그 다음 단계를 생물학적인 그 매개체가 돼서 또 옮겨주는데 어, 감염성, 병원성이, 음, 병원성이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점점점 우점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은, 병원성이 이제, 이게 좀 약한 놈이 오히려 숙주를 죽이지 않고, 이제, 점점 우점적으로 바뀌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병원성의 변화에 크게 관여한다는 거죠. 이 진드기가. 그리고 요거는 진드기가 감염됐네. 요걸 딱 눈치채 갖고 뽑아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식을 못 하는 거죠, 이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요 바로와스의 그 민감한 여기에 막 자라고 알도 있고 조금 미성숙한 유충도 있고 한데 이걸 뽑아내 버리면 더 이상의 증식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바로와의 그 대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은 놈이 있으면은 이제 꺼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 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 이 벌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요. 이 그루밍 또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걸 요거 등을 긁는 거지. 우리가 저거 효자손처럼 꺼내서 그 오토그루밍이나 알로그루밍인가 요거 남의 친구 등에 있는 놈으로 씹어버린다든가 다리를 잘라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하는 이런 그 유전적인 특성 바람직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벌들이 생존하는 그 전략 이게 이제 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가 이제까지 알고 반복되지만
벌 속에 내부에 있는 그 지방체를 빨아와서 먹는다. 이 지방체, 이름은 팻바디 지방체이긴 하지만 이게 순 단백질, 그 비탈루제인 형태의 백질이죠. 그런데 그 부드러운 그 번데기 유충뿐 아니라 그 성충에도 이제 이 턱이 좀 잘 발달돼 있나 보죠. 뚫어가지고 먹는다. 어,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중국 가시흥해 같은 경우는 성추 이게 주둥이가 약해서 성충의 그 지방 성충의 큐티클 껍데기를 뚫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놈은 유충뿐 아니라 성충 껍데기를 뚫어서 이제 지방층을 빨아먹는다. 그리고 병원체들의 그 전파체가 될 수 있는데 에, 특히 그 날개불구 바이러스, 급성마비 바이러스 이런 좀 아주 전형적인 그 전파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잘 보려면은 요 체절 사이에 낑겨가지고 요 놈이 주로 잘 숨어 있는데 어떤 놈이 이게 등에 붙어 있기도 해요. 요게 0.96%다는 거죠. 요 등에 붙은 놈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하면은 100마리가 눈에 안 띄는데 붙어 있는 거 판단하다 100마리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등에 붙은 놈이 5마리 났다 그러면 그게 0.1%밖에 안 되는 게 1%도 안 되는 것이 100마리가 눈에, 뭐 10마리가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제 1000마리가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 벌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벌의 그, 그 간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 세포를 빨아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다. 그럼 이거 수컷일 확률이 크죠?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애미 그다음에 딸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복 감염이 돼가지고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수컷집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놈들이 증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등판에 하나 붙어 있다. 가끔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이 감염되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100배는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100마리가 숨어 있다, 눈에 안 띄게. 두 마리가 눈에 띄면 200마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전반적으로 알을 낳고, 유충이 되고, 뚜껑을 덮고서 번데기가 돼서 다시 나오는 동안에, 요게 덮이기 직전에 요 밑으로 숨어 있다가, 이제, 증식을 해서 한 2마리 정도가 되게 나온다는 거죠. 원래 들어갔던 놈, 그 다음에 딸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못 나오는 놈들은, 요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이제, 교미가 안 돼. 미성숙한 놈들은 이제 그냥 거기 남아있고, 수컷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교미된 암컷만 그 애미 찐득이하고 같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벌들이, 내역범들이 다 이거 처리해 버리는 거죠. 이게 산란을 5개까지는 하지만 나오는 거는 뭐 1개나 2개 정도 되게 이제 한 마리, 평균 한 마리, 2마리도 못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벌의 활동기에는 한 달에 2배를 증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또 수컷에 침투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수컷 알을 낳죠. 그다음에 수컷이 돼서 성숙하고 그다음 30일 간격으로 알을 계속 암컷 알을 낳는데 요것들이 알에서 부화해서 그다음에 성숙해서 그다음에 교미를 한다. 이놈하고 해서 이 기간에 그 나오는 놈들 보면 하나, 둘, 세 마리 딸은 세 마리, 그러니까 까지 하면 한 네 마리 정도가 기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미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놈들은 못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일벌에서는 요 기간이 짧아서 딸랑 한 마리 정도 겨우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어미 이렇게 사실 2마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미가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도는 게 아니라 한 3번까지도 한대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죠. 2마리가 그다음에 뛰어들고 그다음에 4마리가 뛰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여왕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여왕벌 그 자체는 그 로얄 젤리에 있는 성분이 또 이 응애를 잘 못 자라게 할 뿐 아니라 그 얘가 이 번데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숙한 응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왕벌에서 응애는 이제 응애가 여왕벌에서 증식하는 건 뭐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그 하루에 하나씩 나면 모르겠는데 알 낳자마자 첫산란이 순놈이고 오리길에 성숙하고 30시간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기가 좀 쉬운데 딱 요거 수벌에는 세 마리가 더 증식하고 그 일벌에서는 한 마리가 더 증식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괜찮겠죠? 요거는 이제 각각의 그 시간 아래서 전 유충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유충, 이렇게 탈피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이, 에, 이제 찐득이 어른, 성숙한 놈이 되는데 또 닿지를 않고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펄집 제거할 때 그냥 팍팍 잘라버리지 말고 뜯어서 그 속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펄집 이렇게 응애가 많네. 그러면 반드시 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핀셋 같은 걸로 하나씩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뽑아봐서 몇 마리나 나오는지, 전혀 감염이 안 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 벌의 그 감염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뭐 깎아버린다 그러지 말고 자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여기까지만 그 벌집 틀을 놓고 나머지는 비워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집을 짓는데 이제 수펄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펄집이 어느 정도 붕괴되면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뭐, 그래서 뭐 닭모이로 준다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제거해버리면 응애들이 수펄집을 좋아하니까 대부분으로 싹 다 들어가서 이제 증식하는데 툭 잘라버리니까 황당하죠. 응애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양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거해버리니까, 어, 근절은 못하더라도 그 굉장히 큰 그 대부분의 응애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재를 안 써도 되고 하니까 아주 그 친환, 아주 그냥 바람직한 그 제거법이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제거한다. 특히 이제 유밀기에 이제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약재 처리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군대로 좀 치면 이제 한포사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 세력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을 익산천연양봉, 요새 이분이 무슨 지구 꿀벌 연구소인가? 그걸로 바꾸셨던데, 응애 개체수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띄고, 자, 반갑습니다. 익산 천인양목원입니다. 오늘은 초심을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해갖고, 됩니다. 만약에 요 위에 조금만 이거 남겨놓고, 이렇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톡톡 이렇게 잘라갖고, 숯불집이 다 익었을 때, 봉했을 때 예, 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잘라갖고 술담수 그래갖고 집어넣어서 도루집어넣으면 담아놓으면 여기에는 이제 전분도 수펄집을 드시고 만든다는 이렇게 거죠. 하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초심까지 잘라지는 겁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수펄집을 나중에 또 이 잘라줘서, 천연으로 진드기 잡는 음, 이렇게 좀 그렇지, 요거는 천연으로. 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꿀을 몽땅 이거는 이제 박아놔서 뭐 수펄집을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만드는 그 다시 틀인 것 같아요. 밀어버리고 이런 벌 식으로 분자식 해서 떴다는 자꾸 전화를 많이 제거하면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도 여기에, 김상 뭐한 번씩 써주시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천연으로 붕괴되면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드기를 제거하는 유도해가지고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아저씨는 이만큼을 자르는데, 아,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죠. 아깝고, 요만큼만 그 수벌집 만들어서 계속 잘라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막, 벌이 증식하고 이제 그럴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여름에 저도 이렇게 잘라라 봤더니, 뭐 집을, 그, 생식기 한참 그 생육기가 아니라 그런지 집도 잘 안 짓더라고요. 그럼 또 이 방법을
그,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약제 안 쓰고 진드기의 대부분을 계속 세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권장할 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